2005년, 2010년을 떠올리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백악관 내부에서는 제가 그린 운동과 관련된 상황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서방 앞잡이로 비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들이 하는 일을 제가 지지하면 이란에서 그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건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번쩍임을 볼 때마다 희망의 빛,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연대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란은 군사 기지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를 위협합니다. 그들은 미군 지휘관들이 잠을 자고 있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고 그곳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 연관된 텔레그램 채널이 카타르 주둔 미군을 위협하며 호텔을 특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하입니다. 미 중부 사령부 지휘관과 장교들이 아루다이드 기지 철수 후 이곳으로 이동했다는 메시지입니다. 테러 조직인 미 중부 사령부의 지휘관들과 장교들이 아루다이드에서 도하의 쉐라톤 호텔로 서투르게 이동했고 파괴 공작 지휘실도 이 호텔로 옮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 무장군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으로부터 그들을 결코 보호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란 영토 침략 시를 말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최후 통첩에 신속히 대응했고 이 성명은 미국 측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이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페르시아어, 즉 파르시로 우리는 이슬람 공화국이 미군 기지를 겨냥한 여러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모든 선택지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정권이 미국 자산을 공격하면 매우 강력한 힘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을 했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미국과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제 게임에 대해 말하자면 아야톨라가 미국과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게임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연된 처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번 주 초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에 계속 싸우고 곧 도움이 올 것이라 했는데 아직도 도움이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입 기준이 바뀐 건가요? 이란은 800명 이상의 교수형을 취소했습니다. 어제 800명 넘는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취소한 점을 저는 매우 존중합니다. 테헤란 검사 알리 살리 씨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매우 터무니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시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폭동 연루 800명의 조치 없음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말을 많이 내뱉습니다.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억제력이 있으며 신속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건들이 기소로 이어져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 청중을 위한 수사일 수 있고 둘째로 그는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망명한 이란 활동가 마시 알리나자드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권을 비판해왔고 그 때문에 아야톨라가 실제로 3번이나 그녀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국 법 집행기관이 모든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란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이 상황 전체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처형될 뻔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어떤 결정이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슬람 공화국은 시간을 버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할 때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었고 재건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도 그들이 시위자 처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과 압박의 언어를 이해함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정권은 수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개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살인은 이슬람 공화국의 본질에 있습니다.
나비드 아프카리의 사형 선고가 화제가 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에 반응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는 이란 정권에 나비드 아프카리 처형 중단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기다리는 척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란의 유명한 운동선수 나비드 아프카리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제 생각과 수백만 이란인들도 이 정권이 시간을 벌어 재정비와 회복을 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잔인하게 돌아올 거예요. 이 정권은 개혁될 수 없고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란에서는 지난 2주 동안에도 처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언론에 따르면 처형된 이들은 시위 시작 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일 수 있습니다. 2022년이란 여성인권 시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마약 혐의로 처형됐지만 제 생각엔 정권이 혐의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형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약 혐의로 처형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란은 인구 대비 처형이 가장 많은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약 1000명 정도를 처형했는데 이는 하루에 거의 3명씩 처형한 셈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초점을 옮기고 싶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뒤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연설에서 그는 실제로 수천 명의 이란인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란이나 IRGC가 아니라 미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더 많이 해봤어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이 소요 사태의 본질을 알았다면 그것은 미국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계획을 세웠고 그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슬람 공화국에서 4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목표는 이란을 집어삼키는 것이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정확히 반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란 국민들은 아야톨라가 이란 어린이들을 죽인 것이 모사드의 총알이라고 주장하는 평가가 맞다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슬람 정권은 지금 그들의 시신을 돌려주기 위해 돈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혹시 따라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정권이 거리에서 수거한 모든 시신들에 대해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들에게 수백 수천 달러를 요구합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이란 국민에겐 큰 금액입니다. 정권은 이 돈을 요구하며 정부가 혁명 진압에 총알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시신을 돌려받으려면 총알값과 정권이 낭비한 모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미친 짓 같고 무정하게 들리지만 이란 정권의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란 정권이 시위 도중 자국민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외교정책그룹 구성원이 신뢰할 만한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노동당 외교정책그룹 소속인데 오늘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직 이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시내 교도소가 체포되고 구금된 시위대들로 과밀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정 복도는 구금자 가족들로 붐비고 변호사들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사람들은 시위대에 대해 어떤 종류의 유독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상자들 중 일부가 며칠 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 거기서 얻는 정보가 신뢰할 만한 출처라는 말씀이시죠. 즉 이란 정권과 아야톨라가 국민이나 시위대에 화학무기를 썼을 수 있고 우리는 지금 그에 대한 늦은 반응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며칠이 지난 지금 그 일로부터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결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보시다시피 이 지역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도 보시면 할라브자에서 5,000명에게 가스를 사용해서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려움이며 그때와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레드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트럼프의 레드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게 더 시급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만약 첫 번째 공격이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공격을 시작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심할 이유가 없고 그 정권이 이란 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행동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외부 개입은 매우 다르며 저도 그 일부였습니다. 정부에서 일할 때 외국 개입은 종종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이건 악몽입니다. 트럼프가 개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결과를 보게 될까요? 우리는 지켜보는 건가요? 알다시피 중동은 정말 여러 면에서 매우 불안정해요.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심각한 상황을 보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무섭고 두렵고 속상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항상 이 모든 한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지금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물론이죠. 영상에서 말했듯이 인터넷이 차단되면 거의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보도는 며칠 전 우리가 다뤘던 내용과 같습니다. 당시 시위는 여전히 격렬했죠. 저희가 영상에서 공유했던 몇몇 클립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차량 위에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차량에는 위험 표지, 즉 독성 핵 위험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 만들었죠. 이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유독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시위자들이 병에 걸려 거리를 떠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 영향이 대중에게 어떻게 미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야톨라의 연설로 돌아가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아야톨라는 미국 대통령도 지목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이란을 선동하고 약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발언과 논평, 위협으로 폭도들을 부추기고 미국에서 이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며 우리가 너희를 지원하겠다.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 자신이 직접 소요 사태에 개입하고 그 일부가 되어 이 소요 사태 내의 한 집단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일부 파괴 행위자를 이란 국민이라 소개한 것은 이란 국민에 대한 큰 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제 범죄자들을 무시하지도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과 신의 가호 안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이란 국민이 반란의 척추를 꺾었듯이 반란을 조장하는 자들의 척추도 반드시 꺾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야톨라가 연설하던 시각에 폴리티코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트럼프의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트럼프는 이란의 새 지도자가 필요하며 진정한 리더십은 두려움이 아닌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이란은 나쁜 지도력으로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병들었으며 나라를 잘 이끌지 못하고 살인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발언들이지만 미국 자산 일부는 군사적으로 중동에 이동 중입니다.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란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비록 사람이거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영상에서는 유튜브가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도 광고주에게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살아남으려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베이식스 인사이더 플랫폼을 직접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어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릴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릴 필요도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실지 않아 광고주 불만이 있어도 자체 검열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이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